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포맷이 좀 바뀌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낼 것이냐면 입시를 씹어 먹으려면 아이가 성장해야 되고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아이가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걸 시켜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로 옳은 이야기인가? 혹은 이 판단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어떤 과정 또는 처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가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사실 운명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 공부머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승수인가요? 김승수인가요? 라는 노가다를 한 어떤 청년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그 수기를 쓴 건데, 거기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학생 때는 굉장히 웃었어요. 이게 진짜 맞냐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시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것에 제가 동감하게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는 100점이 있습니다. 120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리고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안을 한다면, 물론 선천적인 어떤 병이나 그리고 선천적인 어떤 결함에 의해서 지능이 월등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대학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에 있는 시험들은 대부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부 머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죠? 분명히 예체능이겠죠, 예체능. 자, 여기에서는 아이들 판단과 부모님의 판단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는 100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120점 넘는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100점. 자, 그러면 예체능은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일까요? 자, 연기를 하는 사람들, 연기의 신, 연기 연습 하나도 안 하고도 연기를 하는 사람, 어떤 루틴이 없이 준비하지도 않는데 정말 투수로서 정확하게 잘 던지고 정말로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예체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200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것이 있기 때문에 2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200점을 맞을 수는 없죠. 100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100점만 맞으면 돼, 넌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100점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뭐 딴 거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어, 야 이거 뭐 연기 잘하는데, 혹은 야 어떻게 이런 운동신경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100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그 100점을 뛰어넘는 200점이 나타나고 그 200점을 맞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들,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체능이죠. 자, 아이는 공부머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타고난 공부머리는 없어요. 천재는 아니에요. 연산력도 느리고요, 기억이 더딥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를 예체능을 시켰어요. 정말로 이 친구가 100점 만점에 200점을 할 수 있는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 자,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선천적인 머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연산력 그리고 기억력, 이것이 그 아이의 성적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용어, 기본적인 연산, 덧셈, 뺄셈, 그리고 곱하기 정도,
나누기도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하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는 심화적인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개념, 용어, 기본적인 연산 단위만 공부를 합니다.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암기를 잘하는 친구, 연산이 빠른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 대접을 받고 그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넘어오게 되면 일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념이 많고 연산의 특수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체계들이 나타나고 그거에 맞는 또 연산 법칙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익히고 그것들을 쓰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걸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천재성을 판단하는 시험보다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교육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경시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겁니까? 분명히 100점 만점에 100점이 존재하는 시험, 그리고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노력을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시험의 구조가 뒤늦게 고등학교에서나 시작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이전부터 아이를 판단해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새로운 길을 종용하는 것들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체능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사람, 그러면 100점 만점에 200점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선천적인 것들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공부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고 200점은 없고요. 110점도 없어요. 105점도 없고. 그런 시험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명제에 저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은 시작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고 부모님들은 너무 빠른 판단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